보통 살면서 채무가 500만 원, 1000만 원 생기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이 채무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사실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등의 대부분의 일을 대리인 사무실에서 해주기 때문에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채무자 본인이 해주셔야 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진술서, 채무증대경위서라고 하는 것의 작성이에요. 진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꼭 직접 써야 되는지, 잘 보고 쓸만한 예시는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그만큼 좀 글 쓰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술서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회생위원에게 나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접 정성스럽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진술서가 좋은 진술서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신청 서류 중에 필수 서류에 해당하고요. 진술서 자체는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진술서에 첨부되는 채무증대경위서라고 하는 것이 실제 진술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인회생 서류에 이 진술서가 필수로 포함되는 것은 이 채무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채무가 증가했는지, 어쩌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 한 사람으로서의 전체적인 맥락과 배경을 회생위원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진술서가 없다면 모든 채무자의 신청서에는 재산의 총액, 채무의 총액, 월수입, 월변제액 같은 숫자만 남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뢰인분들에게 진술서를 좀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진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성장 과정 및 성장의 배경, 두 번째로는 본인의 채무가 시작된 계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채무가 증대된 과정,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본인이 해온 변제의 노력,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인의 현재 상황, 여섯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반성과 각오, 요 정도의 목차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의 성장 과정을 쭉 쓰시는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온 환경,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나 가정 환경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라면서 받아온 나의 교육의 종류나 수준은 어떠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쓰시면 그런 설명들이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집안 환경이 매우 부유해서 자라는 동안에 제대로 경제관념을 가지지 못했다거나, 반대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채무 관리를 못해서 항상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는데 또 두 분이 관계까지 안 좋았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성장 배경은 아무래도 지금 그 사람의 채무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채무가 시작된 계기가 나와야 될 텐데요. 보통은 채무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등록할 때 학자금 대출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으로 방을 구할 때 그 보증금을 대출받았다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든 신용카드로 조금씩 카드론 대출 같은 것을 받았다거나, 간혹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한 최초의 계기부터 서술을 해주시면 대부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기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왜, 그리고 어떻게 나의 채무가 이렇게 증대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통 살면서 채무가 500만 원, 1000만 원 생기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이 채무자의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는 갚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서 이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사업에 실패를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아내분까지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이상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에 있던 대출도 만기가 됐는데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닥쳐오는 거죠. 다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의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기술해서 이런 배경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회생 의원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러한 채무 증대 과정에서 본인이 변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은 내가 지출을 줄이고 최대한 자산들을 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거기에 추가로 뭐 부모님에게 도움을 뭐 요 정도 받았다거나 돌려막기를 시작을 해서 최대한 이렇게 버텼다거나 그런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쓰시면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을 어필하시면 좋겠죠. 당연히 모든 분들께서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했던 노력들과 그런 했던 생각들,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쓰시면 좋아요. 거기까지 쓰시고 나면 이제 현재 상황이 나올 차례죠. 현재 나의 가족 관계는 어떻고 뭐 가족의 소득이나 건강 상태, 고정적인 지출 부담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쓰시면서 결국 지금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채무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쭉 기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반성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진솔하게 밝히시고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다짐의 내용을 써주시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완결성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드렸지만 막상 쓰려고 생각하면 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곧장 포기하시고 인터넷 가서 막 예시 찾아서 베끼 구하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읽어보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리고 이 진술서라는 게 채무자의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거나 뭐 맞춤법 이런 걸로 점수 매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진술서를 통해서 우리만의 여기까지 오게 된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이해해달라라고 이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만의 사연과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사연과 내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나일 수밖에 없다.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